안녕하세요. AM펜 글로벌 마케터 주현종. 그리고 마케터 이한별입니다. 오늘은 성심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성심당을 촬영하게 된 저희 둘이 같이 모인 이유는 바로 성심당의 고장이 대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별님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도 당연히 이제 대전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성심당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말씀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성심당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전 하면은 좀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대전에서 자라온 대전의 자칭 딸이자 아들이기 때문에 뭐 SNS나 각종 밈에서 좀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있죠. 대전은 노잼이다. 맞아요. 대전 뭐가 유명하냐? 라고 했을 때 대전 출신들의 가장 슬픈 이야기가 성심당을 가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성심당이 유명한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저희는 뭐 대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봤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정 선배님께서도 당연히 좀 드셔보셨죠? 네, 저는 저번 주에도 대전을 다녀왔기 때문에 대전에서 그때도 이제 성심당을 먹었고 지인들한테 좀 선물 겸 저희가 유명한 뭐 튀김소보루나 이런 선물용 빵이 또 있습니다. 네, 그거를 선물하다 보니까 지인들이 요즘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선물 1위가 성심당이에요. 맞아요. 저도 네. 그럴 줄은 몰랐는데 대전 간다고 하면은 뭐 그러면 뭐 그 유명한 빵 좀 하나만 포장 좀 해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대전 출신이라고 하면은 성심당 맛있냐? 성심당 뭘 먹어야 되냐? 성심당 언제 가냐? 언제 사줄 거냐? 그러니까 오로지 성심당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심당을 소개하기 위해 가장 알맞은 마케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가인 대전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도 이제 많이 사다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이제 지인들도 대전을 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가는 거는 이제 또 성심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심당을 갔더니 이제 종류도 많고 구성이나 품질도 뛰어난데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다라는 좀 평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이제 대전인 입장으로서는 되게 뭔가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가 성심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브랜드의 좀 간단한 역사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성심당은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에서 시작합니다. 창업주이신 고 임길순, 고 한궁덕 부부는 함경남도 함주에서 거제도로 피난한 뒤 서울로 이주하고자 기차를 타고 가던 중 기차 고장으로 대전에서 머물게 되고 대흥동 성당에서 원조받은 밀가루 2포대로 대전역 앞에서 찐빵집을 시작한 것이 지금의 성심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 돌아간다면 남은 인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창업주의 기도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어떻게 맛있는 제과점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맛도 맛이지만 어떤 그렇게 가격과 복지를 가질 수 있었는지 성심당만의 매력을 한번 저희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브랜드 측에서는 항상 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다른 제과점들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 외로도 성심당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다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냥 대전 사람 피셜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뇌피셜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일단은 이거는 제가 좀 느끼는 건데 빵 자체가 일단 맛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어떤 브랜드든 그 상품 자체가 굉장히 맛있고 좋아야 되며 그 다음 중요한 게 합리적인 가격이죠. 맞아요. 요즘 빵값이 정말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밀값이나 안 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SNS에서 맛있는 빵집, 뭐 유명한 성수라든가 을지로라든가 아니면 뭐 압구정 이런 데 빵집을 가지만 매번 가지 않는 이유는 결국엔 가격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맛있는 것도 치킨값이 계속 오르면 아무래도 서민 지갑을 열기가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성심당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가격에서 밈이 하나 있죠. 일반적으로는 과대 포장이 있는데 성심당은 과소 포장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되게 유명한 딸기 케이크가 있는데 포장에 있는 그림보다 더 많고 원래 2.3kg인데 실제로 달아보니 2.5kg, 2.6kg가 되더라.
그러니까 성심당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넣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를 했을 때 이 가격이 생각되지 않고 이 브랜드의 맛과 굉장히 높은 후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성심당 브랜드의 이제 철학인데요. 일단은 뭐 착한 철학 같은 거를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심당에서 이제 일하는 제빵사분들의 말에 따르면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등록금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임금과 수당은 철저히 챙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연장 수당에 뭐 공휴일 수당까지 뭐 아주 그냥 대기업 복지 저리가라 아닌가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부터 실제로 성심당에 가보시면 무슨 아르바이트 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맞아요. 내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님처럼 일을 하시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누구 하나 대충대충 하는 서비스가 없고 정말 손님 한 분 한 분한테 친절하고 맛있는 브랜드 빵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심당은 착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매년 회계 납세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을 직원에게 공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윤의 한 15% 정도를 성과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 뭐 그렇다 보니까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뉴스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도 마케터를 뽑으면 조금 괜찮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만약에 마케터를 뽑는다고 하면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뭐 바로 자, 세 번째는 기부인데요. 이 착한 기업에서 빠지지 않는 게 기부입니다. 성심당은 그날 팔고 남은 빵을 전부 폐기하기도 하는데, 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아원이나 이런 좀 어려운 데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꼭 남은 빵을 파는 게 아니라 후원용 빵을 따로 제작해서 후원하기도 하다 보니까 착한 가격, 착한 복지, 착한 기부까지 대전 사람들 자체가 원래 너무 착하거든요. 맞아요. 네, 대전 사람들은 너무 착하다 보니까 이 성심당 자체도 너무 착한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역사회적인 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전이라는 도시는 이제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하고 이제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대전에 들려 성심당 사가자라는 말이 아마 여기서 나온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또한 대전은 이제 성심당 외에도 뭐 칼국수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유명한 것도 있지만 하나이글스라는 야구단이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전 팬들은 항상 꾸준한 사랑을 주기 때문에 원정 경기 인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대구에서 오거나 부산에서 오거나 서울에서 온 타 지역 팬들도 성심당을 꼭 사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널리 입소문이 퍼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봤어요. 그 야구 시즌만 되면은 그 대전역 근처에 있는 성심당에 이제 야구복을 입고 이제 빵을 사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제가 어제 이제 야구 경기를 보고 왔는데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가 서울 시리즈로 역사상 최초로 개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류현진 선수가 하나이글스에 있다 보니까 성심당 빵을 사서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감독님한테 선물하는 게 이번에 와. 뉴스의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그 감독님이 튀김소보루도 먹어보고 티소구마도 먹어보더니 자기는 고구마 취향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로 퍼지다 보니까 LA에도 지점을 내야 되지 않나라는 댓글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요. 뭔가 내 브랜드는 아니긴 하지만 되게 대전 사람으로서 어깨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나중에 대전과 LA가 같이 자매 결혼을 맺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굉장한 이제 하나의 뉴스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좀 전에 이제 그 감독님께서도 뭐 튀김소보로에 고구마 맛이 따로 있는데 그게 좀 맛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말 맛있는 빵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표 상품인 튀김소보로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 첫 맛을 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저희가 솔직히 뭐 소보로빵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질려 있었거든요. 손이 잘 안 갔던 때였는데 소보로를 튀긴 빵이 있다라는 걸 듣고 좀 먹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바삭하고 안에는 팥 앙금이 들어간 그 맛있는 달콤함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까지 감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성심당은 전통에만 안주하지 않고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뭐 가장 핫한 명란 바게트라든가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애픽이 음. 이제 월넛 브레드라는 빵들이 있는데 네. 성심당은 튀김소보루나 이런 부추빵처럼 일반적인 유명한 빵 말고도 많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빵들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튀김 소보로 말고도 뭐 부츠빵이나 명란 바게트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먹물 크림치즈빵 등 아주 정말 맛있는 빵들이 많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좀 새로운 걸 먹어보기를 좀 두려워하는 편에 속해요. 근데 처음에 딱 성심당 은행점 본점에 갔을 때 좀 놀라웠던 사실이 매장에 들어가면 시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빵들을 다 잘라내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튀긴 소보로를 사러 갔다가 시식을 하길래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서 명란 바게트에 먹물 크림치즈빵에 아주 이때 딱 빠져버려가지고 같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의 맛을 잊지 못하고 성심당을 가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빵 종류는 무조건 사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성심당의 김미진 이사님께서 교황 훈장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육원이나 좀 어려운 곳에 항상 기부를 하다 보니까 교황 훈장까지 받는 정말 이보다 착할 수 없는 기업이 돼가고 있는 게 성심당의 또 하나의 매력이지 않나 싶고요. 이러한 것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맛도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착한 기업이고 복지도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물할 때 여기는 이런 브랜드야 한번 먹어봐 라고 했을 때 모두가 만족하는 선물이다 보니까 성심당이 대전에만 있는데도 그렇게 잘 되는 이유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유니크한 거에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이게 잘 된다고 해서 정말 중구난방 다 팔게 되면 이거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데 성심당은 분점을 내지 않습니다, 따로. 맞아요. 네,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대전에 딱 4곳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안이나 가까운 아니면 서울, 뭐 강원도, 부산 이런 곳에 성심당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전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매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애타게 먹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대전 하면은 성심당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그 브랜딩하는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대전 하면 성심당, 대전은 성심당 말고는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심당 브랜드도 이걸 인지하고 있을 텐데 뭐 브랜드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일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성심당도 알고 있었는데요.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게 약간 밈이 7년 전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심당은 이제 70주년 이벤트로 7년 전 유행한 유명 알고리즘 원작자를 찾아 명예 홍보대사로 찾는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원작자를 이번에 찾고 푸짐한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성심당의 밈이 대표적으로 대전에 친구가 온다. 그러면 어딜 데리고 갈 것인가? 첫 번째, 빵을 좋아한다. 성심당을 먼저 데리고 간다. 그 다음에 다른 곳들을 데려가고 집에 갈 때 다시 성심당을 데려간다. 라는 식이고 두 번째가 빵을 안 좋아한다면 다른 데를 데리고 갔다가 마지막에 성심당을 데려가서 선물용으로 사서 보낸다. 이런 식으로 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성심당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노잼도시다, 성심당밖에 없다 이런 얘기만 돌았을 때는 그냥 뭐 진짜 니네 성심당밖에 없지 약간 이런 식으로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밈이 돌고 나서부터는 뭐야 진짜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이제 타 지역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남네요. 성심당은 SNS에서 그냥 유행하는 그런 단순한 빵집이 아닌 전통과 자기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브랜드로 성장함으로써 결국에 가장 중요한 맛에 집중을 했습니다. 맛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착한 기업에 맞게 원재료를 아끼지 않고 투자한 결과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가성비 넘치는 빵집으로 성장을 했고 그 빵집을 넘어서 부티크까지 사업이 잘 되면서 현재는 본점 옆에 부티크 건물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결국 맛있는 빵에 어떻게 집중을 했고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입소문을 가져가 줬기 때문에 성심당이라는 브랜드가 더 승승장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대전 출신 마케터로서
대전의 자랑 성심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브랜드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브랜딩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심당이 성장함으로써 주변의 상권도 살다 보니까 대전에서도 안 좋아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성심당은 브랜드 이상으로 지역 사회까지 발전시킨 말 그대로 굉장한 브랜드로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오면은 꼭 성심당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줄이 아무리 길어도 긴 만큼 맛있는 빵을 드실 수 있고 그래서 줄 서신 게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주현종 그리고 이한별 대전 출신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대전은 노잼 도시가 아닙니다. 성심당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는 성심당을 품은 유잼 도시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성심당 말고 볼 게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놀러 와 주세요. 이거 괜히 넣었다? 이거 빼주세요.